1793년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롤랑 부인이 사형대에 섭니다.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녀는 남길 말이 떠올랐다며 펜과 종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오 자유여, 인간들은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외치며 일어선 혁명이 혁명 이전의 구체제보다 더 원기왕성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삼키는 아이러니를 처절하게 표현한 말이겠죠. 여기에 정의를 넣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 정의여, 너의 이름으로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모든 운동은 대의를 가지고 정의감으로 시작합니다. 억눌린 자 쳐들고 굽은 곳 펴며 인간의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해 싸운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동료와 어깨를 걸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류가 발전해온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여러 장소에서 이 정의감은 독선으로 변하고 불의로 규정한 이들에 대한 증오로화하며 인간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되레 인간을 죽이는 일 또한 흔했습니다. 인류가 뼈아프게 자책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그 주역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20세기 후반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또 세계에 널리 자랑하기에 손색이 없는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백주에 사람을 죽인 학살자가 설치는 칠흑 속에서 제 몸을 불태우고 대사를 깎아가며 맞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 어디에서든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학생운동에도 지울 수 없는 오점들이 몇 있습니다. 오늘은 1997년 5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어이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로부터 18년 전, 그러니까 1980년 5월 27일은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이 함락된 날입니다. 광주의 횃불이 꺼진 날이자 80년대라는 기나긴 불바다를 이룰 불씨가 타오른 날이죠. 그로부터 17년 뒤인 1997년 5월 26일 바로 그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한 젊은이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잡혀옵니다. 잡혀온 젊은이는 자신이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1학년 박철민이라고 밝혔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이종권, 광주의 한 전문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그가 왜 전남대학생을 사칭했는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허다했던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프락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동경하는 대학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무슨 대학생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가짜 이름과 학적을 동원하는 가짜 대학생도 무지하게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종권을 체포하거나 가둘 권리는 없습니다. 실제 프락칠 수도 있었으니 정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감에 불타오른 대학생들은 그를 프락치로 확신하고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듭니다.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퍼붓던 경찰들처럼 별의별 희한한 고문을 퍼부으며 사람들을 망가뜨리던 이근환처럼 말입니다. 빨갱이라고 자백해! 외치던 악마들처럼 프락치라고 불어를 부르짖으면서 한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고문은 밤새 1997년 5월 27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7년 전 광주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던 5월 27일 바로 그날 새벽 광주의 후예를 자처하던 전남대학생들, 남총련 의장, 남총련 투쟁국장, 정책위원 등등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심하게 폭행당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총련 학생들이 억지로 먹인 소화제가 기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조국 통일과 정권 타도 열기에 뜨거웠던 대학생들은 군부독재 시절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관계자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이종권이 2층 동아리실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잔디밭에서 우연히 발견됐으며 응급조치를 했으나 사망했다고 입을 맞춘 겁니다. 하지만 고인의 어머니는 그 전날 이종권이 대학생이 맞습니까? 하는 추궁 전화가 왔다는 증언을 했고 기지국 조사 결과 전화의 출처는 전남대학교 동아리연합회로 밝혀집니다. 어떤 집단의 정의감이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은 반성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뼈아프게 반성하며 스스로의 정의감에 대해 의심하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은 정의로우나 운 나쁘게 벌어진 사건으로 치부하느냐의 여부 말입니다. 한국학생운동은 후자였습니다. 이정권 씨가 처참하게 죽어간 일주일 뒤 1997년 6월 3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이석이라는 시민이 학생들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역시 뿌락지로 몰렸었죠. 반성은커녕 폭력성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물 뿌린 침낭을 두르고 경찰봉으로 온몸을 구타했고 콧구멍으로 체력가루를 뿌리는 고문 기술까지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당국이 이석 씨에게 학생에게 잡힐 경우 자해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학생을 가장한 복면 프락치를 사주해 그를 폭행했다는 것이 한 청년의 발표였습니다. 1987년의 경찰들이 형님하고 고개를 숙일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그렇게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을 2번이나 치르고도 당시 학생들은 자칭 불패의 애국대오 한 청년 출범식을 강행합니다. 이러고도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편이 이상했겠죠. 학생운동은 탄압에 의해 시든 게 아니라 자멸해 갔습니다. 모든 운동은 저마다의 대의로 치장합니다. 때로는 영롱하게 빛나서 어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그 빛의 세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변은 물론 스스로의 눈을 멀게 만드는 화이트아웃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바로 그때 운동은 파멸의 지름길로 줄다름치게 됩니다. 정의감에 휩싸여 반성을 게을리할 때 대의 명분에 떠밀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포기하고 해오던 대로의 관성에 휘말릴 때 모든 운동은 망하겠죠. 1997년 5월 27일 전남대, 6월 3일 한양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